6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보험을 마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손해보험에 들어갑니다. 투자운용사 시험에 이 금융상품의 범위가 방대하고 따라서 이 보험상품의 출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전혀 안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뭐 다른 자격 과정, 예를 들어서 AFPK라든지 CFP, 특히 CFP에는 손해보험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시간에 손해보험을 잘 학습을 하시면 다른 과정에 특히 CFP 도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자, 손해보험의 특징인데요. 이 손해보험만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물보험이죠. 인보험이 아니라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한다. 인보험은 정액보상이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 3번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는 손해보험은 무효다. 이게 이제 사실 손해보험 이론에서는 이게 유명한 단어예요. No interest, no insurance.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은 보험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먼저 피보험 이익은요, 피보험자의 이익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 기본서는 좀 전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라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피보험 이익은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람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A죠. 이 A는 피보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B는 어때요? A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 건물의 가액, 보험 가액이랍니다. 자, 만일에 3억이다 합시다.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에는 보험 가액이 존재한다. 이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보험은 어때요? 사람의 신체는 고귀한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생명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재산이니까 평가한 가액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3억이면은 최대 3억이잖아요. 그죠? 내가 보험에 전부 가입했을 때 최대 3억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손해가 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피보험 이익이 있다. A는 있다. 그죠?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웃 아저씨가 A 건물이 화재가 나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B가 손해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는 피보험 이익이 없고요. 자, 만일에 B가 이 A가 소유한 이 건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B는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실손보상의 원칙이니까. 그죠?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를 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손해보험이니까. 만일에 이게 성립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나 다 여기다가 A가 소유한 이 건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아무도 모르게 방어를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은 보험자 대위가 존재하는데요. 보험자 대위는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잠시 뒤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은요, 사고 후에도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 손해보험 경감 모임으로 부과합니다. 대신에 손해방지 비용이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 손해방지 비용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되죠. 자, 일단 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예제 하나 볼까요? 인보험이 아니라 물보험이다. 실손보상이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맞죠? 자, 이득금지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보험자 대위가 인정이 되는데 보험 목적물 이거 오타입니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 목적물, 예를 들어서 건물에 화재 보이면 건물이 되겠죠. 보험 목적물에 대한, 자, 물로 수정해야 됩니다.
보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청구권 대위가 아니라 잔존물 대위다라고 합니다. 잔존물 대위.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4번인데, 네. 자, 이 구분이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잔존물과 청구권 대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3억의 가액인데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손이 됐는데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약간의 가치가 남아있다. 이거를 잔존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잔존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3억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잔존물의 가치는 당연히 보험자가 소유해야 되겠죠. 전체 3억을 지급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잔존물 대위다. 그죠? 이 잔존물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잔존물 대위라고 한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이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것이다. 보험 목적물.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은요, 사람에 대한 요거 청구권 대위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갑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사에. 자, 가입했는데, 이제 갑이 피해자로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이제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갑은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청구해서 받는 게 더 빠르겠죠. 이 개개인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갑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이 갑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만일에 이제 1억의 보험금을 줬다 그러면 이 가해자에게 1억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청구권 대위입니다. 사람에 대한 게 청구권 대위다. 재산, 보험 목적물에 대한 게 남아있는 거, 잔존물 대위다. 이렇게 대위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대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 크게 손해보험은 어떤 원칙이다? 큰 전제가 이득금지 원칙이잖아요. 그죠? 이득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게 대위 제도가 있는 겁니다. 대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 사람에 대한 것이 청구권 대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에 들어갑니다. 보험의 목적. 자, 보험의 목적은요,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죠. 자, 화재보험은 당연히 건물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 물건과 명기 물건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은 당연하고, 건물의 부속, 부착, 부속 설비, 이거 다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속, 부착, 부속 설비 이렇게 다 일일이, 보험 과목이면은 뭐 모르겠는데, 일일이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부속, 부착, 부속 설비는 피보험자 소유라 이른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고요. 이 소유자가 A인데, 이 건물의 뭐 대문이라든지, 대문은 밖에 있지만 부속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착, 예를 들어서 위에 선전탑이 있다. 이거 부착된 거다. 이것도 A의 소유라 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스 냉방 설비 이런 거, 설비도 다 당연히 이 A가 자동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 안에 뭐 컴퓨터와 같은 뭐 직계 비품이라든지 가재 도구가 있겠죠. 뭐 책상 이런 거, 뭐 식탁. 이거는 피보험자 소유가 아니라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세대원 소유라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명기는요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건물의 부속 부착 부속 설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골동품, 원고, 뭐 그림 같은 거, 네, 보석. 기준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점당 이렇게 하니까 고스톱이 생각이 나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기준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이다. 좀 뭐 지역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도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당 300원이다. 자, 여기 이제 이쪽은 명기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 물건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투혼사 단계는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화재보험이 이제 보험 이론의 기본이 되는데 이 화재보험의 보험의 목적으로서 건동, 시공, 비가계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건물, 동산은 이제 상품, 재고자산, 시설, 공기구, 비품,
네, 가재도구 기계를 말하는데요. 일단 당연 물건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동담보 물건은 앞에서 봤던 당연 물건이죠. 자동가입. 네, 나머지 이제 명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 부속, 설비, 부착, 부속, 부착, 설비. 그리고 선전탑은 어때요? 부착물이죠. 부속, 부착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 세 개는 어때요? 피보험자 소유라야 된다. 같은 세대원이 소유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는 뭐예요? 가재도구, 집기, 미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가재나 집기도 되죠. 자, 3번은 피보험자 소유라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장기화재보험에서 명기를, 그죠? 자동 가입이 아닌 걸 묻는 거죠. 자, 칸막이, 선전탑, 부착, 부속, 부착, 설비 다 피보험자 소유라야 되죠. 피보험자 소유의 귀금속 어때요? 귀금속은 피보험자 소유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명기해야 되죠. 명기. 건물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 따로 명기를 해라.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기를 해야 되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도 기본서 나오는데 요거는 요쪽은 뭐 기본서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네. 약관상 인수 제한 뭐 따지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인수 제한에 통화,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에서는 웬만하면 인수를 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인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지만 전시용 자동차 있죠. 전시용. 전시용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거죠. 일종의 재산입니다. 운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 제한의 예외로 전시용 자동차는 인수가 된다. 화재보험에서. 이거는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재산의 하나다. 불이 나면 보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인수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은 전시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준품은 어때요? 300만 이상이니까 미만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인수 제한. 요거는 2번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은 뭘 보상하느냐? 화재와 낙뢰, 요 벼락이죠. 화재와 벼락 손해를 보상하는데 직접 손해, 피난 손해, 소방 손해를 보상해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탔다. 피난 손해는 뭐냐면 화재가 발생해서 주거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그 피난지에서 또 5일 동안에 피난지에서 5일간에 또 거기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지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 뜻이고요. 자, 소방 손해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 소방관이 와가지고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물을 뿌리다 보니까 뭐 냉장고나 이런 전자제품이 TV나 이런 게 망가질 수 있죠. 이게 소방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발은요, 주택에 한해서, 주택이 이제 LPG나 그 도시가스 쓰니까 주택에 한해서는 폭발을 보상하지만, 뭐 공장이나 뭐 일반 상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소액의 10%로 보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보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는데, 뭐 참고로. 자, 잔존물은 소액의 10%입니다. 자, 밑에 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평가할 때 기준이 사고 당시에 이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 뜻입니다.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요, 해체 비용이 있고, 청소 비용이 있고, 상차 비용이 있는데, 이제 요거 두 개는 아니다 그 얘기인데, 상차와 하차가 뭐냐면은, 화재 현장에서, 자, 차가, 트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 현장에서, 잔존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차. 이 비용은 보상한다 이 뜻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니까 손액을 10% 한도로. 그런데 차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멀리 가서 이제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짐을 내립니다.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하차는 뭐냐면 이제 짐을 내리는 비용인데, 잔존물을 내리는 비용인데, 여기는 화재 현장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화재 현장과 좀 떨어져 있다게 보고 하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화재 진압 소방 손해죠. 피난지 5일입니다. 피난 손해. 그리고 가재, 전용 주택의 폭발 손해 보상하고요.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 및 하차 비용은 아닌 거죠. 네.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 보험 과정에서 진행하는 이 학습의 어떤 완성도가 사실은 투자운용사를 조금 더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다만 상세 설명이 부족하고 기본서에 이제 기본서를 만들 때 일단 중요한 것들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설명 부족하지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학습을 하시면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보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이제 AFPK나 CFP에 도움이 됩니다. 또 보험에 또 있는 여러 또 자격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손해사정사라든지 거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비용인데요. 이제 사고 처리 비용이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손해방지 비용, 전조물 보존 비용, 제거 비용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대위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등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제 손해방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 사고 처리 비용 또는 통틀어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니까 손해를 방지하면은 어때요? 보험회사의 지급 부담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이니까 이거를 어때요? 이 비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라.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예를 들어서 가입금이 1억인데 손해 방지를 예를 들어서 유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은 뭐 1억 2천만 원을 다 지급하는 거죠. 이제 손해 방지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이행한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것이 손해방지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물론 기본서에 있습니다만 좀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기타 협력 비용은요 전액 지급한다가 좀 틀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손해보험의 일부 보험인데요. 만일에 보험 가액이 1억이다. 재산의 건물의 가액이 1억인데 10억인데 내가 5억으로 가입했다. 돈이 있으면 10억 가입하면 되는데 이제 반만 가입했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손해방지 비용이 만일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비율로 이렇게 보상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다 보상이 되는 거지만 일부만 가입했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부라 하더라도 기타 협력 비용이 만일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일부 보험일 경우는 계산은 150인데 여기는 전액 다 지급한다. 요거는 예외로 기타 협력 비용은 그야말로 보험자와 김민아 협조하에 보험자가 요청한 비용이니까 그건 다 지급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잔주물 제거 비용은요, 보험금, 손해에 대한 보험금에다가 합쳐서 전체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에게 필요, 유익한 비용이기 때문에 초과한다 하더라도 다 지급이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보험의 불문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비용을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보험,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경우에, 고의나 중과실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손해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은 고의만 보상하지 않습니다만, 중과실까지 손해보험 보상하지 않고요. 화재 발생 시 도난이나 분실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시 도난이나 분실 손해는요, 이거는 증명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덕적 위험이 많다는 거죠. 이걸 보상하면요, 막 우겨서 보상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자,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화, 자연발열,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니까 이거는 보상할 수 없는 거죠. 저 다른 말씀입니다. 자, 저 따로 설명합니다. 석탄, 자, 야적장에 자, 석탄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석탄. 석탄이 이제, 자연적으로 스파크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석탄이 없어진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자연 어떤 뭐 음식물이 발효됐다, 뭐 자연 발화, 자연 발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데 자 옆에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에 가입했다 치면은 여기서 불똥이 튀어서 집에 가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목적물에 대한 화재는 보상한다 이 뜻입니다. 자, 폭발 손해는 주택은 보상하지만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고요.